안녕하세요. 빌딩 여지도 백승철입니다. 오늘은 연남동에 거래된 사례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건물들이 얼마에 거래가 됐고 한 달에 얼마 정도 월세가 남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거래된 금액들은 잘 아실 수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거래 당시의 조건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대략적으로 이 건물이 현재 얼마 정도를 받고 있는지 대략 유추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맵 사이트입니다. 저는 주로 밸류맵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보다는 좀 보기 편해서 주로 쓰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설명드릴 매각 사례 위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23년도에 평당 6,900만원으로 거래된 사례입니다. 먼저 연남동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홍대 입구역 3번 출구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연트럭파크, 그러니까 경의선 숲길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여기가 연남동의 가장 큰 메인 상권입니다. 그리고 설명드릴 건물이 있는 이 위치는 연남동 이면 쪽 미롯길 상권의 이제 초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골목길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은 아니고 가장 넓은 이 골목으로 연남동 미롯길 상권으로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 중에 연남동 상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법정동은 동교동으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이고요. 21억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23년도 12월 달에 거래된 사례인데 대지 면적은 30평이고 연면적은 28평입니다. 작년 23년 12월 19일 날 거래가 됐고 토지 평당가는 6,990, 그러니까 대략 한 7천만 원이네요.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1964년도 건물입니다. 엄청 오래된 건물이고 로드뷰로 잠시 보시면 2층짜리 주택이고 여기 임차인들이 있으셨는데 매도자가 잔금 전에 명도하는 조건으로 거래되었습니다. 맞은편 건물을 보시면 이 건물인데 22년도 36억 9천으로 매각이 됐고 이 건물은 현재 리모델링이 완성을 해서 2층은 임차인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층은 아직까지 임대를 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숲길 쪽으로 가면 이렇게 주택들도 있지만 이런 주택들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근생 용도로 임차인이 구성된 리모델링 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도로 여건은 4m 도로이고 이 건물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입하신 분이 신축 목적으로 매입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신축 조건으로 진행했을 때 과연 수익률은 얼마 정도 나올지 한번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일단은 먼저 신축 개요. 제가 당시에 매물로 나왔을 때 건축사분한테 요청을 드려서 예상 신축 개요를 받았던 자료를 토대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이 대지 면적이 좀 작기 때문에 1층 면적부터 해서는 좀 협소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일단 조건들을 보면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자체가 전북 1조권 사선 제한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건물도 북도로를 물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조권 사선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요. 그래서 정부 1조권 사선 제한으로 4층 확보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로 현재 만든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 지하는 11.34평, 1층은 13.16평, 2층, 3층은 17.89평이 나온다. 그래서 연면적은 토탈 60평이 나오는 건물인데 여기서 보면 지하층이 너무 작죠. 대지 면적 기준으로 지하층은 건폐율을 맞출 필요 없이 대략적으로 한 70에서 80% 정도 면적을 확보하는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건물은 지하층이 좀 작은 이유가 아무래도 주차 대수 때문에 좀 문제가 돼서 이 정도의 규모로 맞춘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용적률도 163%, 200%까지 채우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위치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나온 거
거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은 매매 금액은 21억이었고 신축 비용이 평당 건축비 1,2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고객분들과 건축사분들과 미팅을 좀 했을 때 현재 공사 비용이 대략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좀 넘는 금액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보수적으로 평당 건축비 1,2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예기치 못한 금액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60평 기준으로 신축 비용이 대략 7억 2천 정도 나온다. 그래서 총 매입 경비는 부대 비용 포함해서 31억 2,786만 원으로 측정이 되고, 보증금은 이 예상 임대료가 과연 얼마일까 제가 좀 조사를 하니까 이 건물이 신축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예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예전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현재 구하고 있고, 그리고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끝난 건물들이 임대료를 지금 구하고 있는 수준들을 다 조사를 해서 봤을 때 임대 평수 기준으로 평당 임대료가 지하층은 한 7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1층은 18만 원, 2층은 12만 원, 3층은 1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 1층과 1층을 동시에 쓰는 업체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임대료가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층으로만 봤을 때 1층이 한 18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보다 조금 더 유동인구가 많고 메인길은 연남동 미로길에서 20만 원 이상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현재 이 건물에 위치해 있는 상권은 20만 원을 좀 넘기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18만 원 정도로 잡았고요. 그리고 2층, 3층 포함해서 총 월세는 7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7,700에 월세를 이렇게 받았을 때 과연 얼마 정도 나올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총 매입 경비에서 보증금 7,700만 원을 제외하고 나서 최근에 잔금을 치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등기를 보니까. 그래서 이 매수자분이 대출을 받은 금액이 대략 11억 5천 정도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자금 대출 원금이라는 거는 지금 신축 비용이 7억이 넘어가는 비용이 나오는데 이거를 현금을 다 주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 비용의 대략 70에서 80%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자기 자본 좀 적게 진행을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걸 감안을 해서 대략 건축 비용의 70% 정도는 대출을 받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표를 짰습니다. 실 투자 금액이 13억 9천 정도, 부대 비용 포함해서 전체 금액 예산이 13억 9천이 들어가셨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자 지출 금액이 현재 이자가 조금 내렸다라고 해도 평균적으로 4% 중반대까지 나오더라고요. 물론 3% 후반대가 나오는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들은 법인의 재무제표가 좋은 우량 법인일 기준이고, 신규 법인일 기준에는 한 4% 중반대로 일단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 자금 이자, 이거는 담보대출보다는 대출금 이자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략 6% 정도 잡았고요. 이자 비용 한 대략적으로 431만 원, 건축 비용에서 253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임대료를 710만 원으로 받고, 그리고 관리비를 받았을 때 관리비의 70%는 수익으로 간주한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수선 충당 비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는 한 30% 정도 수익으로 간주를 해서 표를 짰습니다. 그래서 월 합계가 이 지금 이자 비용과 들어오는 수익 대비해서 42만 원이 남아요. 연 총 수익 금액은 499만 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재산세까지도 고려를 하게 되면 정말 남는 거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분이 이 건물을 직접 사용 목적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건물을 매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수익률이 정말 안 나오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 방향을 잡으셔서 진행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서 자주 올릴 예정이라서 오늘은 한 가지 물건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신 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